안녕하세요, 공병훈입니다. 오늘은 인디자인을 활용해서 PDF 상호작용 문서 또는 인터랙티브 문서라고 불리는 전자책 문서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화형 문서 또는 인터랙티브 문서, 상호작용 문서라고 이야기하는 PDF 문서는 PDF 문서가 단순히 인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파일로 사용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쇄 광고 분야에서는 우리가 디지털로 PDF 파일로 우리가 이제 리플렛을 만들거나 어떤 그 광고지를 만들거나 또는 그 브로셔를 만들거나 뭐 상품들이 들어간 리플렛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 PDF 문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문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서 안에서 특정한 상품을 클릭하면 그 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홈페이지 그 기업의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PDF 문서라는 것은 사실 그 굉장히 오래된 문서거든요. 어도비사에서 만들었어요. 이 PDF 문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등을 만든 어도비사에서 만든 그러한 문서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인터랙티브, 즉 상호작용 문서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문서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교환처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인디자인으로 상호작용 문서 만들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컴퓨터 파일에서 클릭을 하거나 막 이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이 상호작용 문서를 만드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하셔야 이런 것들을 이런 의미에서 PDF 문서가 이 멀티미디어 문서 또는 인터랙티브 문서가 됐구나, 이런 것을 의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는 상호작용 문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도비의 전자책 형식인 그 PDF 문서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도비의 그 PDF 문서를 만든 존 워녹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PDF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와 페이지 이동은 어떻게 지정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야기하듯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인터넷과 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통신을 통해서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해서 어딘가를 이동하는 그러한 그 문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HTML이라고 하는 웹 문서가 브라우저, 그러니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등을 통해서 이렇게 그 클릭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기능인데 이러한 문서, 즉 하이퍼링크 문서라고 하는데 이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 문서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얼마나 바꿨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그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술적 그런 발명과 개발에 의해서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때로는 매우 단순한 것,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그런 기술을 발명하거나 개발하는 게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단순하다는 뜻이죠. 단순하지만 그 밑단에서는 엄청 고생을 많이 했겠죠. 기술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를 우리 그 공부 내용으로 돌아와서 상호작용 문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 인디자인에서의 상호작용 문서는 디지털 용도로 제작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자, 디지털 용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기도 하고 또는 뭐 인터넷에 과제물을 올리기도 하고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는 그런 문서, 그런 다양한 문서들을 우리가 디지털 문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디지털 용도로 제작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자가 동영상을 불러온다거나 애니메이션을 불러온다거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어느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문서, 이런 것을 상호작용 문서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뜻으로서는 뭐 인터랙티브 문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냐면 기업이나 단체의 소개서나 온라인 브로셔 또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보여주는 데도 좋겠죠. 이런 문서를 다른 용어로 전자책 또는 전자문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자책이라는 문서가 맞는 것 같고요. 용어가 전자책은 주로 두 가지 형식으로 지금 제작되고 있는데, 하나가 EPUB라는 방식의 전자책이고요. 또 하나가 PDF 전자책입니다. EPUB는 우리가 이제 웹 문서로 사용되고 있는 HTML, 그 HTML이 지금 여러 번 버전을 반복해서 HTML 지금 5, 지금 맨 처음에 나온 HTML 방식이 HTML 1번이라면 지금은 HTML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HTML5에 맞춰서 웹과 이런 전자책을 좀 통합한 그런 문서 형식으로서 EPUB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EPUB 형식의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에서 개발한 문서는 PD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EPUB와 PDF는 서로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EPUB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든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PC든 스마트 TV든 컴퓨터든 어디서든 자유롭게 그 기기에 최적화된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좀 그러니까 가변적인 그런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PDF는 처음 편집한 페이지 그대로로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도비의 그 전자책 형식인 PDF가 개발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워드프레스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아래 한글과 또 뭐 있죠? 아래 한글 뭐 워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파워포인트로도 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문서로 우리는 그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그런 문서가 형식이 모두가 다르면 우리는 되게 불편함을 많이 겪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가 MS 워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로 작성했을 때 내가 워드를 읽는 뷰어 프로그램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서의 통일된 형식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개발된 것이 PD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F는 원래 포터블 다큐멘트 포맷의 준말인데, 즉 휴대가 가능한 문서 형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휴대용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그 디바이스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PDF도 그러면 다양한 형식을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건 PC용으로 이제 작성된 문서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때 볼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불편함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운영체제, 즉 지금 애플 쪽이나 뭐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있죠. 운영체제가 다르더라도 인쇄를 하거나 읽거나 그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가장 그 호환성이 뛰어난 그런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F 문서는 지금 되게 다양하고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 종이 인쇄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출력소에 문서를 보낼 때 PDF 문서를 보낸다는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출력소마다 다르고 그거를 좀 인쇄나 출력을 하려는 사람들 컴퓨터 환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문서 표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역할을 PDF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F는 인쇄용 마지막 최종 파일로도 자주 사용된다, 이런 점들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도비 문서의 강점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환경에서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 접속되지 않아도 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 보안성이 굉장히 높아서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자료를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배포할 때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죠. 자,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보부처에서 문서를 보낼 때 왜 굳이 PDF로 만들어서 보낼까요? 자, 정보 문서 같은 경우는 누가 중간에 조작을 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PDF로 작성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 문서를 그 변형하거나 뭔가 이렇게 수정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필요성이 있는 문서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공적 문서 이런 것들은 누군가 그 문구 하나 고쳐도 굉장히 중요한 타격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보안성이 뛰어난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차용되는 PDF를 많이 사용하는데 큰 도움을 줬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PDF 작성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PDF 작성 프로그램은 따로 있진 않고요. 우리가 PDF 작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아래 한글이든 MS 워드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그 문서를 PDF로 변환하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엑셀조차도 거기에 이제 PDF 작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엑셀에서 PDF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이 첨부가 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PDF 작성 프로그램은 유료라서 보통은 이제 그 다 설치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어크로벳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PDF 문서를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크로벳 리더는 이제 그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해도 괜찮은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이제 존 워녹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가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죠. 존 워녹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처음에 어도비사를 만들고 나서 만든 사람인데 이제 그 전세 어떤 문서에서도 서식이 깨지거나 서체가 바뀌지 않은 그런 표준 문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PDF를 고안을 하게 됐죠. 어도비라는 이름은 이 워녹이라는 사람이 살던 집 뒤에 흐르는 작은 개울 이름이 어도비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도비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DF 문서 파일의 장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추려서 한 5가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호환 파일의 무결성, 뭐 이거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엑셀 문서를 PDF로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PDF 형식 그러니까 엑셀에서 작성하던 상태 그대로 PDF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대단한 호환성이거든요. 그리고 PC도 맥킨토시든 아니면 일반 IBM이든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컴퓨터이든 간에 어떤 곳에서도 PDF 문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어떠한 PC에서도 텍스트, 도면, 이미지, 그래픽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관리의 편의성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PDF 파일에서는 이제 용량도 굉장히 작을 뿐더러 그 안에 이미지, 텍스트 이런 것들을 모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용량의 많은 그 종류의 파일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런 또 관리의 편의성 중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뭐 몇백 페이지 또는 몇천 페이지가 되는 페이지조차도 그 안에 책갈피 기능이라든가 링크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편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보안성은 우리가 이제 암호를 걸어 놓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감히 해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PDF 파일을 해킹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보안을 요구하는 문서의 경우 이런 PDF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어떤 실행을 하게 한다거나 어떤 페이지를 이동하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웹사이트를 불러들이거나 이러한 상호작용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편의성으로서 그 멀티미디어 작업의 용이성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멀티미디어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이겠죠. 이거를 그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을 PDF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아마 PDF 파일의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퍼링크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문단 내에서 단어나 구 또는 기호, 화상과 같은 요소를 그 하이퍼링크 내에 다른 요소들 또는 하이퍼텍스트의 다른 요소와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페이지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로 연결하거나 이런 것을 모두 다 하이퍼링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는 하이퍼텍스트 문서 안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음악, 그림, 프로그램, 파일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이퍼링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좀 우리가 이제 우리 PDF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몇 가지 예를 들면은 특정한 웹사이트로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불러들여서 특정한 웹사이트를 연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문서 내부의 다른 문서로 이동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오디오 파일을 불러들이거나 영상 파일을 불러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이퍼링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제가 미리 하이퍼링크를 좀 만들었거든요. 자, 먼저 하이퍼링크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이렇게 이건 어떤 개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런 다른 웹사이트로 불러들이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사진 이미지 개체를 클릭하면은 그렇게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나뉜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단한 것들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쭉 내려가서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거 텍스트를 하이퍼링크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여기다가 PDF 이러한 텍스트를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그냥 간단히 저는 여기다가 좀 이런 식으로 저 오른쪽으로 밀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좀 텍스트 캐릭터에서도 굴림해서 엑스트라 볼드 정도로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하이퍼텍스트를 줘서 나중에 PDF 문서를 갖고 이거 클릭하면은 하이퍼링크 되도록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뉴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하이퍼링크의 유형과 이런 이런 걸 지정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대화 상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링크는 URL 여기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그죠? URL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몇 가지 저기 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 URL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걸 URL을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이동할 그 하이퍼링크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PDF 뷰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도비의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요 주소를 제가 입력을 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볼게요. 그럼 OK를 누르면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자, 어떤 변화가 있죠? 우리가 요 글자가 아까 검정색이었는데 이렇게 이런 보라색 쪽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밑줄 치는 언더바가 생겼어요. 그쵸? 근데 지금으로서는 별로 느껴지지가 않죠. 자, 느껴지지가 않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윈도우에서 하이퍼링크라는 게 여기서 보면 링크가 아니라 잠깐만요. 인터랙티브에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하이퍼링크 패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열리죠. 이와 같이 하이퍼링크 패널이 열리는데 지금 여기 뭐 링크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나오죠. 7페이지에 있는 요 하이퍼링크는 여기 선택되어 있는 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링크 하이퍼링크 주소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요걸 클릭하면은 우리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요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버려요.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여기서 지금 이거 링크가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걸로서 하이퍼링크를 지금 사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링크를 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이나 이런 개체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렉팅귤러 툴에서 클릭해서 사각형을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그 사각형에다가 색을 좀 넣어볼까요? 색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저는 이런 색깔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틴트를 좀 이렇게 줘서 적당히 여기 사각형으로 좀 주고, 테두리는 잠깐만요. 없는 게 나을지 한번 볼게요. 있는 걸로 그냥 하죠. 있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인터랙티브에서 버튼 앤 폼을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버튼 앤 홈 여기서 타입을 우리가 이걸 버튼이라고 그냥 지정을 해주고요. 이 자체를 일종의 버튼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저기서 하이퍼링크를 주도록 할게요. 액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벤트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좀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클릭을 했을 때 이동하게끔 해자. 어디로? 여기서 클릭을 해줘야 돼요. 요걸 클릭하시면은 특정한 URL로 go to URL, 어떤 URL인데 URL 표시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아까 큰 주소, 요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이제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도 한번 요 링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요걸 클릭하면은 바로 뭐예요? 이제 그 브라우저가 떠서 그 페이지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버튼만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텍스트를 만약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글상자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글상자를 만드는데, 여기 글꼴을 좀 우리가 알만한 걸로 나는 글꼴 엑스트라 볼드로 해서 이와 같이 글상자를 만들어서 텍스트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 얹어 놓는 거예요. 자, 얹어 놓으면은 이게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여기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가 이 모양은 괜찮아요. 여기 뭐 이상한 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상태에서 원래 나중에 어떻게 보일지를 보려면 여기다가는 요 뒤에가 하이퍼링크가 좋기 때문에 여기는 줄 필요 없고요. 이거 만약 W를 한번 눌러볼게요. W 눌러보시면은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W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W를 눌러서 여기 좀 약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와 있네요. 이 정도 해주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요거와 요거를 오른쪽으로 해서 그룹을 지어주시면 이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W 다시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니까 뭐 단추 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선택이 돼서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어떤 대화 상자가 나타나냐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져요. 자,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져요. EPUB 인터랙티브 프리뷰인데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변하죠. 근데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으니까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자,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브라우저를 여시면은 이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 거 있죠?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요거는 다시 닫고요. 요거랑 요거가 저희가 됐으니까 이제 하이퍼링크 여기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룹화 된 거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아까 말했던 이 페이지를 이렇게 주시면은 아예 그룹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지정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어디를 눌러도 그쪽으로 가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 그룹을 했더니 텍스트에는 하이퍼링크가 먹지 않아서 아예 그룹에다가 통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한 경우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지금 이제 약간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러한 상호작용 문서, 인디자인에서의 상호작용 문서의 개념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텍스트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주거나 아니면 도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이퍼링크를 주는 경우를 배웠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 상호작용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서 그 방법을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